아주 살벌한 추위를 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겨울을 보내는지 다음 보여주세요.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광복의 천리길을 고르신 아운들과 위대한 김종일 대원수님께서 광복의 천리길 답사길을 열어주신 마운돌 기념 전국 학생 소년들의 광복의 천리길 답사 행군대가 역사의 천리길 로정을 따라 행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어린 학생들 어디 가는 건가요? 아, 저게 천리행군이라고 저희도 6학년 때 한 번씩 무조건 그 눈길행군 갔다 오거든요. 3전에 다 집결을 해서 백두 미령으로 이렇게 코스를 잡아가지고 뭐 백두 혁명 정신을 따라 배우게 한다고 겨울에 이게 신천에다가 빨간 글로 뭐 백두 혁명 정신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배낭 뒤에다 붙이고 하는 행군인데 가다가 3전이라는 데서 숙소 잡아가지고 하룻밤 자고 가요. 숙소집에 물이 없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세수를 하고 들어오면 이 머리에 고드름이 막 이렇게 맺히고 그리고 밥이라는 게 도시락 집에서 엄마 부모님들이 이렇게 도시락도 싸줘요. 뭐 간식이나 도시락도 싸주는데 가다 보면 로상에서 얼어요. 그래서 그 가다가 이렇게 녹여 먹고 진짜 그 눈길이라는 게 이렇게 미끌잖아요. 그러니까 스키 동복에다가 뭐 이런 동화 같은 거 이렇게 신고. 이야. 2번 가봤어요, 저는. 걸어요. 근데 하루에 100 이상이 넘기잖아요. 40km 이상 안 넘겨. 100km 이상, 그래서 한 80km씩 걸고 재우고 계속 걸어가는데 너무 추워서 막 걷다 나면은 단체복 다 입었는데 조금 걷다 휴식한다니까, 이렇게. 그 휴식하면 발이 땀이 나는 사람들. 그런데 한 10분 휴식하는 동안에 발이 온다 이 소리예요. 그럼 발이 얼면은 어떤 연설이 나면 그냥 행군에 오는 것도 몰라요, 처음에는. 그 걷다 나면 발이 막 시리다가 발이 열이 막 나거든. 열이 막 나면 발이 안 시리냐고 그냥 가요. 갔다 보면은 저기 보면은 탱탱 신발 어쩔 못한 정도라 얼어서. 한송이 씨도 가봤어요? 저 당연히 빠지면 안 되죠. 저는 이제 고3 때 갔는데 저는 눈길 행군을 갔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양강도 대표라 보니까 이제 앞에다 양강도 대표 이 표말을 찍고 이제 걸거든요. 앞에는 남자, 뒤에는 여자들이 걸는데 자기 먹을 그 짐을 한 5kg씩 이렇게 져요. 쌀 같은 거를. 100m 이제 걸다 나면은 이제 쉬는 구간이 있어요. 만약에. 근데 거기다 쉬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딱 산기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발이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발 잘린 사람도 있어요. 이게 특박성계조라는 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뼈가 썩어가지고 자른 사람들 진짜 있거든요. 그만큼 눈길 행군이 완전 지역이에요. 그만큼 혁명 정신을 강하게 키우자 이거거든요. 저희들한테. 그래가지고 그 가서 또 쌀을 내놓으면 저기 있는 언니가 이제 다 쌀 조절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분들이 이제 우리 밥 대신에 미식량을 줘가지고 저희는 눈길 행군을 갔는데 배고파서 언니 그 수일이 더 그럼 저 언니가 다 뺏은 거예요? 뺏어요. 그래가지고 저 언니는 한짐씩 찌고 오고 배고파 죽겠어요. 왜냐면 답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밥이 정말 200g 나와야 되겠는데 150도 안 나와요. 가져갔대잖아요. 밥을 세워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모든 쌀은 다 어디로 갔니 이러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상도 김치도 다 떼가요. 그래서 저 언니는 얼굴에 저렇게 뽀얀 거예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눈길 행구는 게 아니라 눈길 지역이에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 많은 어린 학생들이 네. 그걸 하면서 네. 정신적으로 네. 진짜 내가 우리 수령 동지의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구나라고 아까 화면에서 막 이러잖아요. 아니 그거 있어요. 저게 갔다 온 사람들 절대로 가지 말라 이제 선전하는 사람들. 죽음이야 죽음. 돈 내라. 돈 내가지고 안 가겠다. 나들 보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잘 사는 집 애들은 돈을 내가지고 대신에 보내줘요. 그래. 네. 저도 중학교 2학년에 그 강복기 천리길 갔었거든요. 근데 강복기 천리길이 배움의 천리길 그 반대로 가는 게 강복기 천리길이거든요. 다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학급에서 좀 뭐 공부를 좀 한다 아니면은 좋은 일 많이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골라서 가거든요. 고생시켜 좋은 일 했는데. 그래서 저도 좀 학급에서 4명이 뽑혔어요. 근데 엄마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가지 말라고. 근데 그거를 갔다 오는 게 그때는 좀 뿌듯하고 영광스럽고 막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떠났어요. 떠났는데 강복의 천리길 그 노정도가 배움의 천리길 반대 거라 노래도 부르게 해요. 그거를. 노래 뭐예요? 네. 뭐예요? 한번 불러보세요. 노래가 그 배움의 천리길 노정도예요. 배움의 천리길 노정은 팔도구 보병
뭘 탔니 오가산 합평 국수진곡에 장강강계 벼라고 있니 어서 가자 계곡의 명문이 야. 이천 향산 구장계천 신안주 평양 시골만경대 생존 전투 북한 지옥의 겨울. 북한에서 가장 추운 백두산에 대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끓인 물을 공중에 뿌리면 얼음이 되어 떨어지는 역대 가장 추운 백두산 기온은 몇 도일까요? 네, 몇 도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2016년 1월 한국 최저 기온이 영하 18도였습니다. 그래도 러시아보다는 덜 추워. 러시아가 위니까 거기는- 50도라 그랬으니까. 거기는 50도고 제일 추운 나라니까. 정답. 영하 60도. 안 돼. 야, 60도를 어떻게 가? 영하 40. 영하 남극. 42도. 42도 정답 공개. 맥스로. 정답은 영하 47.5도. 47.5도. 47.5면은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백두산 안내원 우리 신영 씨, 영광석이죠. 백두산 영하 47.5도에 있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네, 추웠나요? 저희는 평균 36도 정도. 네. 평균이? 네, 평균. 수령님께서는 왜 또 그렇게 눈길 행군을 좋아하셨는지 눈길 행군을 꼭 하라고 하셔서 또 이게 애들이 왔어요. 군대 가기 전에 또 눈길 행군 해야 된다고 해서 왔는데 항해도 애들은 좀 여기보다 좀 따뜻하죠. 더워요. 항해도 쪽은. 그렇죠. 그래서 강화도 비슷한 기온. 네, 좀 더우니까 얘네들이 그 추운 그거를 못 느껴요. 그래서 그 준비를 좀 그렇게 좀 호술하게 하고 왔는데 그날 또 새벽 4시에 답사 나가는 날이라서 4시에 모였는데 또 눈이 녹으면서 그 내리는 그런 진눈깨비 눈이었어요. 예, 가는 도중에 이렇게 맞으면서 녹으면서 하니까 가다가 중간에 밥 먹어야 되는데 애들이 옷이 다 굳은 거예요, 이렇게. 와, 팔이 안 꺾여요. 이렇게 얼어서 옷이 이렇게 녹으면서 얼면서 하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도 물론 얼고 하니까 이 팔도 안 굽혀지고 하니까 못 먹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배는 고픈데. 로봇이네, 로봇. 네.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그걸 참을 수 없으니까 막 앉아서 우는 거예요. 막 쿵쿵 울고 하니까. 피고생이야.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이렇게 껴안고 막 울고 했었거든요. 근데 안고 한참을 있었는데 이게 다 붙은 거예요. 50명이. 아, 대박. 어떻게 그랬네. 동태가 됐네. 않아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막 이래서 겨우 이렇게 뛰어가지고. 이야, 맙소사. 47도에. 아니 그 정도로 추운데 밥이 얼 정도로 춥다니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근데 사실 영하 1도면 물도 얼잖아요. 그럼. 근데 영하 47도면 아 이거 피 안 얼어요? 아, 이게 안 갈라져요? 막 이렇게 얼굴 터고. 밥도 얼어요, 진짜. 그럼 네, 어떻게 먹? 얼어요. 이게 밥이 그 조금 이렇게 얼음 살짝 지는 게 아니라 완전 덩어리가 돼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따뜻한 물을 끓여서 말아 먹나? 아니요, 거기서 불을 못 펴요. 왜요? 그럼 밥을 어떻게 먹어, 영하 40도에? 그냥 그 얼은 거를 그냥 이렇게 깎아 먹어. 풀면은 통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애들이 빨아 먹어? 그냥 지고 깎아 이렇게 가자처럼. 이렇게? 네. 최순철 씨도 백두산 가봤다고요? 네, 누나가 거기 백두산 관련하거든요. 보면은 딱 오뚜기 같아요. 너무 옷을 많이 입어가지고 왈랭기 하나 신고 두기. 여기 위에다가 거기서 내주는 그 옷 입고 안에다가 이렇게 막 동복을 또 몇 개씩 껴입고 눈만 딱 보이거든요.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얼굴 시커매요, 누나가. 근데 저렇게 이쁜 누나도 있잖아요. 거기 있을 땐 아마 제 생각에 얼굴이 좀 시커맸을 거예요. 얼굴이 좀 시커맸을 거예요. 제가 이제 영하 50도 이상도 느껴봤거든요. 진짜 저게 11월 1일이면 인민무대가 동계훈련 들어가거든요. 동계훈련 들어가는데 운전수들이 12월 한 중순 때쯤은 운전을 안 하거든요. 근데 탱크가 북한에는 부동력이 없어서 이 물을 끓여서 있거든요. 겨울에. 근데 탱크 높이 있다니까. 근데 물 끓여서 잘못 올라가 물 쏟친다니까. 저거 물 넣다가 탱크 얼음판이 되는 거 순간에. 근데 운전수는 더 시험 되면 차 안에 들어가면 저 시동 켤 때 아직 가온에 안 들어가서 춥다 아닙니까? 차 안에 딱 들어가면 이 절판이 지금 온도 자동은 한 30도, 33도, 평균이 32도, 33도거든요. 근데 이 통고 절이니까 춥던 정도가 아니고 비상소식이라면 순간에 그 시간이 있거든. 40분 동안 다 해야 되는데 포스들이 올라오는데 탱크에서 미끼를 계속 들어서 진짜 막 뭔 소리.
민우야 같이 좀 웃자. 혼자 웃지 마. 뭐 얘기를 해봐. 자, 은수 씨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탱크 안에 사람이 들어가잖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뭐 문처럼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나갈 때 하면 이렇게 못 나가니까 다시 떨어졌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야. 북한 사람 한개도 모르겠잖아요. 그 물에 땅 녹아 덮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추우니까 거기다 이렇게 물을 뿌렸는데 거기 얼음이 져가지고. 아까 북한 주민들끼리 답이 없나 봐, 지금. 못 알아들으면은 우리를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면 나왔다. 의사가 정리해, 의사가. 탱크가 30도 이하로 떨어지면 얼어요. 그래서 시동을 켜도 이게 세르만 돌아가지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는 부동액이 있잖아요. 네. 북한에는 부동액이라는 게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부동액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물을 끓여가지고 와서 라제타 같은 탱크도 라제타가 있거든요. 바켓에다 갖다 물 끓여가지고 와서 붓잖아요. 붓는데 이게 날씨가 30도, 32도면 이 탱크는 50도 이상이 넘어가요. 영하 50도가 넘어가요. 그래서 물 쏟다가 물을 쫙 꼬밀어서 이렇게 쏟다가 추워가지고 철렁해서 쏟으면 탱크가 타원형이라 물이 흐르면서 쫙 발려져요, 물이. 그러면 순간에 얼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상하게 되면 탱크병은 안에 들어가서 시동 걸어야 되고 포수들은 위로 올라가서 뚜껑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타원형이니까 올라가면 미끄러 떨어지고 올라가면 미끄러 떨어지고. 그 말이야? 두 분이 지금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저기 정답. 똑같은 얘기예요? 맞아요. 나는 얘기인 줄 알았어. 올라가다 미끄러서 나 이건 줄 알았어. 양강도랑 그러니까. 함경북도가 있잖아요. 어디가 더 추워요? 양강도. 우리는 함경북도. 아라 씨. 함경북도는 추워요. 진짜 함경북도 확실해요. 그리고 진짜 우리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항상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걸어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하루 건너씩 사람 죽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얼어가지고. 네. 잠깐 쉬다 가야지 하고 딱 앉았는데 얼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은 거죠. 그러면 양강도는 어느 정도? 저희는 백두산kop이 얼어 아니 죽었어요. 있어요. 예? 백두산kop. 곰이 얼었는데 그만큼 백두산kop 춥다 자, 그러면 이거예요. 지금부터 양강도 대 함경북도 어디가 더 추운지 한번 주장을 들어볼게요. 백두산 곰이 말도 안 돼. 진짜 밖에 나가잖아요. 근데 그냥 한국처럼 파카 입고 못 나가요. 내복 최소한 10개는 입고 나가야 되고요. 문 열고 딱 나가자마자 코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센스야? 맞지? 맞아. 바람이 딱 들어오면요. 코 안에서 뭐 바늘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코를 잡고 진짜 이렇게 해야 돼요. 서령 씨는 어디죠? 예, 빨래를 하잖아요. 빨래 해가지고 딱 나와서 하나 걸어놓잖아요. 하나 걸고 다음 거 걸자면 빨래가 펴지지 않아요. 맞아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얘기 대충 들어보면 양강도보다 함경도가 추운 느낌인데 당연히 지도상 양강도에서 봐도. 할 얘기 없으세요? 아니 제가 정답을 해드릴게요. 한북도는 왜 추운가? 바닷바람이 있기 때문에 추워요. 예,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에 추운 거지. 기온은 실질로 양강도보다도 낮지가 않아요. 아니 우리인데 기온이 최고 있잖아 27도 그정도입니다. 지도상은 한참 추운데. 실내도 이제 빨래를 했는데 이제 서랑이마다 빨래를 어느 게라 저는 한번 그런 제가 목격했단 말입니다. 빨래를 밖에다 놀았는데 그 다음날에 그거 들여오는데 서워서 놀았는데 그거 패는 게 패한지 잘못해 빨래가 딱 끊어졌단 말이에요. 아니 빨래가 아니 진짜입니다. 빨래가 끊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북한에는 철새가 날다가 얼었다는 얘기를 있어요. 너무하네. 두만강에 가잖아요. 두만강에 가면 새들이 이렇게 두만강 주변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우리 가끔 놀러 쪽박이랑 타러 두만강에 가면 새의 불이랑 그리고 날개랑 두만강 물에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얼어 죽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와, 미치겠네. 진짜라니까. 아니 제가 이야기할게요.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바람이 부니까 새들이 그 바람이 부딪혀서 죽은 데가 많고 아니 진짜라니까. 하나하나 갈 필요 없이. 제가 바람에 부딪혀서 죽었대, 추워서. 아니 아니 바람이 불다가 눈바람이 불면 앞이 안 가려져요. 아니 안 보여요. 그래 나무에 부딪혀 죽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또 무엇이
느끼는가? 벌레를 잡을 수가 없어요. 네. 네, 너무 눈이 많고 하니까 벌레를 잡을 그러니까 수가 그건 이해가 없으니까 가요. 굶어서 얼어 죽는 애가 너무 많아요. 봄날이 되면 진짜 많아요. 압록강에 고기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 구멍을 뚫고 넣고 고기를 잡아요. 그러면 그 맞다. 고기를 딱 잡아서 맞다. 얼려놓잖아요, 얼음에다. 그러면 푸드득 뛰지를 못해요. 딱 얼려놓는 순간에 고기가 물고기가 그 정도로 추워요, 진짜로. 저기 죄송한데 다들 어디 남극의 눈물 찍고 있는데요? 예, 생존 전투. 북한 지옥의 겨울. 한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살벌한 추위를 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겨울을 보내는지 다음 주제 보여주세요. 김정은 시대 북한 주민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겨울나기 필수품은 무엇일까요? 자,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탈북미녀들이. 자, 첫 번째 힌트는 아메리카노. 박현숙 씨. 저는 흰쌀 60kg를 갖다 받치면서까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네. 와, 네. 60kg. 예, 60kg를 가져다 자, 받치면서까지. 2단계 한정희 씨. 네, 이것만 있으면 6시간 동안 밀수해도 끄떡없는데요. 저는 이걸로 국경경비대 군인으로 무장해가지고 단속을 피한 적도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무장을 내가 5시간 동안 어렵다. 진짜 어려운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3단계가 가장 쉬운 힌트여야 되는데 정민호 중대. 어려워진다. 정민호 중대. 배도 사람만 보면 도망치는데요. 어? 3단계 힌트. 네, 힌트 나갔습니다. 전혀 힌트가 아니었어. 세 번째는 우리 힌트야 저게 뭔데? 난수표야 난수표.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한 번 더 들으실래요? 그럼 정확하게 간단하게 한 번만 딱 말씀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개들이 달아난다고 사람 보면은. 어우. 됐습니다. 맞아요. 이것 때문에 개들이 달아난다. 그럼 알겠다. 정답은요? 저기다 그거 밍크? 밍크. 밍크. 나는 그 곰 곰가죽. 가죽. 아 이거 그럴듯하다. 곰가죽.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은 개떨수박. 아이스크림이에요? 이게 개털수바라는 게 러시아 말로 겨울 리트란 소리라. 군대들 뭐 군무 설 때 있고 지금은 좀 세려놔서 고급스러운 거 입는데 그 개털 만드는 동복복 그러지. 그래 봤어요. 아 약간 사자 같고 막 느낌이. 예, 안까지 다 개털로 아 하는 뭔지 알겠다. 그래서요. 저게 개털로 만든 거예요? 안에도 개. 덥죠, 엄청 덥죠. 개털. 아무 사람은 입지 못해요. 그러면 군품이라서 입으면 단속하고 살 사람도 입으면 빼뜨리거든요, 군대들. 그러면 군인들도 보안원하고 국경기미대하고 좀 군무 성원들만 입을 수 있고 이게 된 게 개털수반데 병 사람들 요새는 다 입거든. 아니 그러면 저 개털수바처럼 네. 김정은 시대 북한 주민들의 방한용품은 뭐가 있어요? 김정은 시대에. 아, 네, 지금 현재는 장마당에서 가장 유행되는 게 배띠거든요. 네? 배띠. 허리띠. 네, 허리띠. 예. 난 우리 어머니가 해준 게 쑥을 다듬어서 소금을 넣어서 같이 누벼줘요. 소금을 해주면은 이 건강에 엄청 좋대요. 그게 한창 유행돼서 모두 다 배띠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쑥으로. 그렇죠. 건강이 너무 좋아요. 한번 모두 해보세요. 아니 현숙 씨가 네. 그 얘기한 게 지금 남들도 아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동네만 하는 거예요? 저희도 했었어요. 순영 씨도 해봤어요? 네, 저희 그 아내원들 안에 막 껴있고 이게 불편하고 하니까 그 배띠를 토끼 가죽으로 했어요. 맞아요. 최소령 그리고 씨. 저희는 이제 양강도에서 항상 겨울에는 그 다른 지방에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샤워하잖아요. 샤워할 때 머역 주머니 막 이만큼 긴 머역 주머니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천정 쪽에 이제 빨랫줄 이렇게 지나간 데다 그걸 매놓고 그 안에 이제 도움을 한 이제 양동이 들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김에 이제 주머니가 이렇게 뿡뿡하게 이만큼 불어나요. 그러면 그 엉기가 그대로 이제 새 밖으로 새 나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편하게 이렇게 막 할 수도 있고. 애기 목욕시킬 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목욕 맞아요. 그 애기들 목욕시킬 때도 한겨울에도 밖에서도 물 하나 있고 비닐방 막 뒤집어 쓰고 하게 되면 바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나름 습기가 있고 그리고 김이 차가지고요. 손님이 와도 괜찮아요. 그거 만들어서 팔면 잘 팔리겠어요. 이게 팔려요. 안 보여요. 주머니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 안에 커다란 대야 있잖아요. 이거지, 대야를 이거. 넣고 그 안에 들어가서 씻어도 물이 빨리 안 식는 그러니까 거예요. 비닐로 된 모기장 같은 거지. 네, 맞아요. 주연 씨. 저는 겨울의 필수품이 일단은 밖에 나갈 때는 눈만 이렇게 내놓고 나가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 오래 있으면 발부터 시려워요. 아무리 왈랭기를 신어도 바닥이 항상 눈이니까 이 바닥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 맞아. 발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온몸이 닿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그 발열 카바를 팔았어요. 신고 있으면 열이 나는 거. 그리고 그거 신고 집안에서도 있어요. 집안에서 발이 너무 시려서 신고 나갈 때도 왈랭기 안에다 그거 신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발이 그래도 덜 시려요, 진짜. 발에 신으면 따뜻해지는 게 있어요? 예, 신고 있으면 자기절로 열이 나요. 양말이에요? 예, 핫팩처럼. 예, 카바예요. 더신. 되게 좋네. 더신이라고. 근데 그게 한국산이거든, 개성. 한국산이래요. 네, 개성공단에서 그 파는 사람들이 넘겨와서 몰래 팔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 돈 10원씩 이걸 사서 썼거든요. 아니 우리 최송죽 씨가 또 북한에서 겨울나기 용품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뭘까? 사실은 북한에서 우린 눈이 깊단 말입니다. 다니는 게 진짜 불편하니까 눈끝에 잘못하면 바지랑 이렇게 입고지 걸어 올라간단 말입니다. 눈인데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아들이랑 산에 나말라 다닐 때는 이거 이제 다리다 이렇게 깨서리. 우리 조선시대 쓰던 네, 행전. 우리는 행전이라는데 혹시 더 각반이라고도 하는데 각반, 네. 옛날에 이게 항일군 대원들이 그 무장 진행할 때 이거 몽땅 여기다 다 차탁게 행전 치고 와서 이제 말하던 그 눈길 행진하는 이거 몽땅 다 차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방수가 돼요? 예, 이게 방수된다기보다 이 다리 바람을 막아주면 이 장단지 바람 막아주면 눈이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뭐 생존 전투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예, 북한 정말 춥긴 춥습니다. 자, 이번에 홍석천 씨가 준비한 게 있죠. 네, 제가 퀴즈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생존 전투 북한 지옥의 겨울 이 주제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녀들과 함께 돌발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아라 그리고 은하, 송이, 은수 씨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네 미녀들 가지고 있는 걸 소개해 주세요. 네, 족발 여정 아라는 꿀입니다. 네, 저는 도로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귀요미 성이는 검은 컴입니다. 떡순이 운수는 눈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공통점인데요. 이만기 교수님,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찾았습니다. 뭔가요? 빙수입니다. 빙수. 북한에서 먹는 빙수. 눈에다가 콩 도루묵인데? 빙수에 도로묵을. 도루묵을 저걸 삭힌하면서 되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삭힌하면. 삭히면 꿀 넣고 도루묵 넣고 콩 넣고 얼음 딱. 제가 보기에는 공통점은 겨울인 것 같아요, 겨울. 겨울. 왜냐하면 겨울 눈 오고 도루묵 겨울에 저거 많이 나고. 자, 그럼 정답은요. 네. 영하 40도에서 안내원 생활을 했던 우리 김순영 씨. 아시죠, 정답? 예, 바로 언덕을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꿀을 바르면 진짜 언덕을 빼요? 네, 그 따뜻하게 해서 그 부위에 발라주면은 언덕을 뺀다고 해요. 저는 산에서 살 때 이렇게 한번 단련대 잡혀갔단 말입니다. 단련대 잡혀갔는데 갑자기 잡히다니까 동화도 못 신고 펠레아를 신고 잡혀가서 겨울에 나말라 지금 꼭대기 지금 딸기 올라갔다만 나만까 펠레아 신고 하다니까 발이 얼었죠.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단련 지도원이 그거 턱 보던 게 아니 발이 얼었구나. 야 이거 나 잡혀오는 거 안 나 누웠다 가나 하던 게 도로매기를 네 말해 준단 말입니다. 저 도로매기를. 그래서 그걸 어째 주는 거 같아. 그걸 이제 배를 째게서 은발에다가 등이 위에 올라가고 속이 이 발가락인데 이렇게 씌우더라면 얼은 거 얼음채로 그걸 이제 씌운 거 이제 녹으면 그 발에다 씌우면 쬐끔씩 거기서 김이 막 난다면 발에서 열 나니까 그래서 독을 뽑으면 그게 또 녹으면 다른 얼은 거 또 바꾸고 이렇게 교체해서 이게 5번 그렇게 한 게 진짜 얼은 게 다 이롭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경험해봤습니다. 우리 또 이만갑의 지혜로운 여인 현숙동무. 네. 눈으로 또 뭐 합니까? 아니 현지에서 내가 이제 딱 얼었어요. 이렇게 눈길 행군 갔을 때는 너무 얼면은 내 살을 다치도 툭툭 터져 피가 나와요. 그 정도인데 그럴 때는 이 눈을 이제 막 비벼서 얼굴에다 문대야 돼. 일단 내 몸 부위다가 부비고 그다음에 집에 와서 할 게 저 검은 콩에다 바르던 내가 언 부위를 잠가야 돼. 검은 콩이가 되게 좋은 게 콩도 그냥 뜯어서면 안 돼요. 이제 우리 북한에는 밖에다가 이제 넣거든요. 그래서 그 차가운 콩을 퍼다가 이제 그 안에다 발을 이렇게 담궈놔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온도가 이제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콩이 거기에 좋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일단 이게 민간요법 같거든요. 아, 민간요법 맞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네. 확인을 해 주실 분은 우리 박세현 원장님 뿐이 없거든요. 원장님, 지금 우리 미녀들이 얘기한 이 방법들이 진짜로 이 언독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까 눈을 얘기한 거는 언독이라는 거 이제 저희 한약에 이제 상한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막 그 더위는 이제 온병학이라고 있는데 상한론에서 보게 되면 이 벌써 이렇게 동상에 찬 기운을 이렇게 탁 맞으면 얘가 피부에 있을 때 냉기를 뽑아야 돼요. 근데 피부에 있을 때 이거 따뜻한 거로 녹는다든가 미지근한 물 녹는다든가 하게 되면 이 피부가 상하고 그게 냉기가 뼈에 골수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엄청난 통증을 일으키고
골수가 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디마디 잘라내야 돼. 절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도루묵 있었죠. 도루묵도 색깔이 좋았던 이 언 도루묵을 미지근한 물에 녹이면 살이 색이 변하면서 녹는 거고 찬물에 넣으면 그 싱싱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언 걸 빼낼 수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온도는 이 찬 것으로 녹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따뜻하게 절대 하면 아까 안 그럼 되거든요. 얼음은 맞는 거네요. 눈으로 녹이는 예, 거는. 눈이나 얼음으로. 생존 전투 북한 지옥의 겨울 이번에는요 겨울하면 뭐 뭐니 해도 그 추위와의 전쟁이잖아요. 북한의 겨울은 특히나. 그래서 이번에는 북한 주민들이 지옥의 겨울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한 주제입니다. 화면 보시죠. 최송죽은 북한 산속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네모 먹었다. 겨울을 나기. 뭘 먹었을까요? 최송죽은 북한 산속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사실 엄청 춥잖아요. 좀 몸에 열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산삼을 캐서 드셨을 것 같아요. 삼삼 팔지 않고 먹겠다, 야. 팔지 먹겠냐? 왜? 조금 아까도 다 아니라고 했는데 맞았잖아. 니네들이 뭘 알아? 이거 먹어? 아니, 그런지 상상 못 하겠어요. 최송숙은 북한 산소 겨울을 나기 위해서 밀주를 해 먹었다. 이거 그럴듯하다. 밀집 잘 만드시니까. 밤에 추울 때 막 추울 때 술이 차고잖아요. 맞아요. 자, 정답은요. 한송이 씨랑 홍석천 씨랑 홈쇼핑으로 알려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았다 하면 완판시키는 리만감 홈쇼핑 쇼호스트 홍석천 한성입니다. 여러분 정말 리만감 홈쇼핑 많이 기다리셨죠? 저희가 누굽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자, 천하장사 2만 기를 이기려면 이 참패기 짬을 먹어라. 아니 한송이 동무. 네. 그런데 참패기 이게 뭘까요? 아유, 참. 여기서 짜락짜락 소리 나는 게 보이십니까? 바로 팥입니다. 우리 양강도에서는 이걸 참패기라고 하는데요. 붉은 빛이 아주 그냥 매력적이고 유혹을 엄청 잘합니다. 거기에다가 윤기까지 자르르 잘잘잘잘 흐르지 않습니까? 참패기짬 하나면 겨울도 문제 없다고요. 오, 우리 한송이 동무 미워 죽겠다. 이 좋은 걸 왜 이제 알려주십니까? 아이, 참. 자, 그럼 팥을 어떻게 먹으면 됩니까? 오, 야야. 석청동무 내가 맛있게 먹는 비법을 알려줄까요? 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맛부터 먼저 보세요. 제가요? 네. 여 참패기가 너글너글해질 때까지 가만히 푹 삶아가지고 사탕가루 1kg를 함께 끓여주면 끝입니다. 참 허라죠? 맛도 아주 으뜸이구만요. 얼마나 맛있게요? 달달한 게 딱 제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비싸다고 보양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맛 좋은 보양식 먹어본 적 있습니까? 자, 겨울을 맞아서 100세트 한정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날래날래 싸가시라요. 잠깐! 이 참패기 짬은 없는 기온도 펄펄 추운 겨울에 산속에서 어덜어덜 떨던 우리 성숙 엄마도 살렸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송죽은 북한 산속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참패기 짬을 먹었다잖아요. 참패기 짬이 제가 보니까 설탕하고 그 팥을 넣고 하는 걸 보니 결국은 팥잼 같은 거네요. 팥잼. 근데 이게 진짜 겨울을 나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제가 북한에 살 때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밭에서 여름엔 김이랑 메고 하루 종일 밭에서 사니까 영양이 약해지니까 몸이 이게 깍배기 다 벗으면 조선에서는 그거 필라그라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병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온몸이 다 깍배기 다 한 벌 벗어서 그래. 그러니까 막 살결이 벗어서 막 벌거벌거게 돼. 그런데 사람들이 이 참패기를 사탕가루다 재워 먹으면 그게 제일 빠르다. 뭐 그래서 그거 먹어서 무슨 내 이렇게 심한 게 낫겠는 한데 근데 그걸 먹고 진짜 기적처럼 제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아 이게 진짜 좋구나. 그다음부터 겨울에는 내 지금 아마 못해도 이것만은 꼭 해서리 아들하고 제 있을 때 무조건 딱 겨울에 합니다. 저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구류장에 간방에 제가 1년 앉아 있었어요. 예심을 1년 받고 나왔거든요. 한 몇 분 걸었어요. 근데 딱 걸다가 그다음에 내가 풍덩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하늘로 이렇게 또 올라가는데 나를 뭔가 머리를 잡아대고 꼬서리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머나 내가 왜 이러지 하다가 거기서 훌 주저앉았는데 일어나지 못했어요. 일어나지 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실어다가 집에다 데려갔거든요.
그래 집에 데려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처럼 참패기 한 킬로에다가 저게 찹쌀이 한 킬로 같이 들어가면 좋아요. 그리고 설탕 한 킬로 이렇게 해서 푹 고아서 먹었는데 제가 진짜 그걸 딱 먹고 걸었어요. 네, 정말 너무 좋아요. 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다는 참패기짬. 저희가 또 그냥 이렇게 말로만 듣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 최성죽 씨가 이만갑을 위해서 직접 만드셨다고 합니다. 일단 그 영상 만나보시죠. 이 짝해니건 참패기고 이 짝해니건 사탕가루입니다.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이 참팥을 먼저 가매에다 넣어서 꿀에서 푹 끓인 다음에 1대1로 참패기 한 킬로에다 사탕가루 한 킬로. 잘 혼합하면 드디어 산에서 먹던 참패기 짬을 완성했습니다. 맛있는 간식. 제가 한번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저 표정.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맛있다. 이 씹는 맛이 더 좋네요. 먹고 싶다. 맛있더라고요. 저는 먹고 싶다. 저는 오. 야. 아, 드셔보세요, 진짜로. 맛있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야. 미치겠다. 옛날에 팥 아이스크림 맛이죠. 맛 되게 좋아해. 입이 되게 좋아해. 자, 반죽이. 어쨌든 뭐 이 맛을 보니까 뭐 참 좋은데 집에서도 한번 해보고 그냥 싶다는 금방 생각이 간단해. 드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애들 간식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떻게 만든다고요? 참패기다가 참패기를 이제 끓인단 말입니다. 한 소끔 끓여서 어느 정도 끓었다 할 때는 그냥 끓이지 말고 저기다 이제 찬물 한 공기 여설이 끓이면 그 위에 떴던 콩이 다 깔아주면 골고루 다 익는단 말입니다. 그냥 그거 꺼내서 어느 정도 아예 따가운 데다 사탕가루면 물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식힌 다음에 저 사탕가루 딱 제 한 킬로를 넣어서 거기다 해서 이제 단지랑 이런 데에서 딱 봉이 난단 말입니다. 아, 설탕가루 넣고 또 끓이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햄하고 다르구나. 설탕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설탕량 조금 조절하시면 그죠. 될 것 같고 다른 거 당 뭐 꿀 넣으면 다른 거 돼요, 꿀. 꿀이나 뭐 넣으시고 싶은 분들 좀 넣어서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잘 먹었습니다. 최종 씨 고맙습니다. 네. 박세현 원장님, 팥이 과연 진짜 이렇게 몸에 좋을까요? 팥은 일단 그 한약에서 적소도라 그러거든요. 빨간 콩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심장에 자극해가지고 열을 내려줌으로 인해가지고 이뇨작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하체 비만 사람들, 그다음 단기간에 살을 빼는 사람들, 이 수분 빼주고 살 뺄 때 이제 팥물을 많이 달여 먹거든요. 팥은 이게 혈액순환을 상당히 많이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날씨가 추우면 각기라든지 다리가 붓는다든지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 소변을 물 먹는 거에 비해서 너무 진하게 자주 보게 된다든지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모세혈관이 수축이 일어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손끝, 발끝 저릴 때 이럴 때 이제 팥 먹으면 상당히 혈액순환을 잘 도와주거든요. 박세연의 5분 건강 비책. 5분도 안 걸립니다. 이 자신감 보수. 우와, 엄청 빠르네요. 아, 냄새는 좋다. 맛있겠다. 먹고 싶다. 드디어 완성! 먹어봐. 어때요? 우와! 왜? 맛있어. 맛있다. 이게 정말 좋아요. 먹감기 기침 짱이에요. 한 2-3 숟가락 막 먹여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열이 뚝 떨어져요. 네, 지금까지 북한 겨울 보양식을 알아봤는데요. 또 우리 보양, 건강하면 또 이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오늘 우리 박세현 원장님께서 겨울철에 감기 예방에 좋은 방법을 또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한의사 박세연의 5분 건강 비책. 오늘 정말 특별한 건강법 준비하셨다고요. 예. 지금 계절이 또 시기상 감기가 상당히 많이 걸리고 그리고 초기 감기에 이제 감기 걸리면 편도가 붓고 장기침도 하고 가래도 좀 끼고 하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오늘 팥뿌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짧게 5분 만에 다 완성할 수 있어요? 만드는 거요? 시간 됩니다. 아주 금방이에요. 여기 다 있어요? 네, 5분도 안 걸립니다. 어허. 아주 이 간편하게 자신감 보수. 네, 간편하게 안 걸리고. 일단 재료 소개부터 좀. 재료는 그냥 파인데요. 파요? 예, 이게 파입니다, 파. 그냥 파 중에 양파가 있고 대파가 있는데 이건 대파거든요. 이 재료 이 대파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이 대파 뿌리만 쓰는 겁니다. 버리는데 이건. 예. 이 뿌리를 쓰는 건데 이거 한약에서 이제 총백이라고 하거든요.
그 장기 중에 오장을 보게 되면 뭐 간은 시큼한 맛이 이제 도움이 되고 심장은 쓴맛이 열을 내려주고 비장은 단맛이 도와주고 그다음에 뭐 폐장은 이 매운맛이 신장 같은 경우는 이 짠맛이 자극을 주고 이런 식으로 폐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매운맛이 폐에 자극해서 기관지, 호흡기, 이 구강, 비강 질환을 잡아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요법으로 감기 걸리면 배를 배즙, 맞아요. 빼고 거기다 파랑 같이 해서 뭐 끓이고 그러는데 오늘 박세현 원장님 이거는 이제 그 파에 매운맛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운맛을 잡고 또 파에 좀 독특한 냄새 나는데 아이들이나 이제 좀 입맛이 좀 까다로운 분들 잘 안 먹으니까 그 냄새를 죽이는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기름이요? 근데 꼭 참기름이 안 볶아도 그냥 기름에 이게 볶아도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 시간이 있는데 이게 이 모래시계가 5분이에요. 좋습니다. 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자, 우리 박세현 원장님께서 참기름을 프라이팬에 참기름 붓고 불러주셨고요. 대파를 총백이라고 하는 게 아마 총이 그 말총할 때 총을 하는 거잖아요. 하얀색이고, 그래서 하얀색 털 이런 느낌일 거예요 아마. 맞아. 그래서 한자가 그래서 말총벌이라고 하는구나. 파는 파뿌리는 몇 개 정도 써야 돼요? 정량은 뭐 어른 같은 경우에는 한 5-6개 뿌리 하루에 아니 한 번에 한 번에 먹는 양을 아, 냄새는 좋다. 오래 익히네요. 예, 좀 노랗게. 아, 노랗게. 먹고 싶다. 아 냄새. 파 저렇게 프라이팬에다 하면 달아요. 진짜요? 맛있겠다. 약간 노릇노릇하게 태워야 되는 건가요? 예, 바삭하게. 예, 드디어 완성! 네, 5분이 지나지 않았어요. 다 됐습니다. 네. 우와, 엄청 빠르네요. 오, 냄새가 좋아. 먹어봐. 먹어볼게요. 어때요? 우와, 맛있어. 달아요. 어머. 달다고. 맛있어. 생파도 드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나쁘지 않아요. 이거 쪽파 뿌리는 한 뿌리 먹는 느낌이에요. 나쁘지 않아. 계속 씹으면 매워. 오, 맛있다. 맛있다. 약간 진짜 좋아요. 아니 우리가 이거를 약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다. 조금 쌉싸름한 맛이 있지만 뭐 어차피 그 정도는 예상을 해서. 약이니까. 근데 이건 먹을만합니다. 아니 꼭 저 도라지 밑에 뿌리 잔뿌리 있잖아. 네. 그거 튀기란 거. 그렇죠. 딱 그 맛인데. 아니 오늘 나는 쌉싸름. 팥뿌리를 이렇게 끓여서 먹거나 꿀에다 재서 뭐 생강하고 해서 먹는 우리 흔히 먹는 방식은 알았지만 이거 참기름에다 이렇게 볶아서 먹으니까 맛있어요. 이거 들기름에다 한번 볶아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 맛있다. 그리고 이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젖은 거를 볶았잖아요. 집에서는 팥뿌리 같은 거 그러지 말고 말려서 냉동 보관했다가 써도 매운맛은 좀 덜할 수 있으니까. 네, 한의사 박세연의 5분 건강 비책. 오늘은요, 겨울철 기침 감기 잡는 참기름 팥뿌리 볶음 완성했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5분 건강 비책을 알려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한송이 씨는 이걸 진짜 북에서 감기 걸렸을 때 해 먹어봤어요? 이게 정말 좋아요. 왜냐면 이제 가을에는 딱 뽑아가지고 뿌리만 깨끗하게 맑은 물에다 싹 씻어가지고 말라요. 말린 다음에 이제 저거를 이제 저런 깨기름이라든가 이제 식용유 같은 거를 이제 달가가지고 거기다 티알을 내요. 티알 내가지고 먹으면 기관지 천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목감기, 기침 짱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저 깨기름을 했는데 북한에서는 깨기름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또 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콩기름을 그냥 먹기는 그렇잖아요. 콩기름을 일부러 그 향긋한 그 향이 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팥뿌리를 항상 우리는 권사해요. 그래서 말렸다가 그거를 한동안 이렇게 졸여가지고 팥뿌리는 따로 꺼내놓고 기름은 기름대로 반찬할 때마다 조금씩 넣게 되면 향긋한 맛이 나서 좋고 팥뿌리는 팥뿌리대로 감기 왔을 때마다 먹으면 좋고 엄청 일석이조인 거예요. 파기름을 만들어서 요리에 쓰는구나. 근데 파를 볶는 것보다 팥뿌리가 더 고소한 향긋한 맛이 요리할 때 파기름 이제 팥뿌리 안 버려야 되겠어요. 근데 또 가장 좋은 것은 애기들이 설사를 하거나 대장염이 왔지 않나요? 대장염이 왔을 때 열이 확 내리지 못해요. 이렇게 원인을 잘 모르는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곱이 막 나가면서 할 때 저 기름을 한 2-3숟가락 막 먹여요. 가난 아이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설사를 확 하게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열이 뚝 떨어져요. 생존 전투, 북한 지옥의 겨울, 생존 전투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처럼요. 정말 누구보다 치열하게 겨울을 대비해야 되는 북한 주민들인데 그래서 겨울이 되면 꼭 필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일지 화면 보여주세요. 한겨울 북한 장마당에는 검은 네모 인기다. 검은
검은 네모가 인기래요. 무엇일까요? 정답 닭. 검은 닭? 아 좋다. 닭. 오골개. 아, 그러면 오골개. 나는 까마귀다, 까마귀. 까마귀가 까마귀. 인기다. 까마귀가. 좋다. 이거 그럴듯한데요. 자, 정답 확인합니다. 한겨울 북한 장마당에는 검은 돌소금이 인기다. 돌소금. 돌소금. 검은 돌소금이 뭔가요, 북한 씨? 검은 돌소금이라는 게 우리 북한에 있는데 그건 중국에서 나와요. 중국에서 생산돼서 돌이에요, 일단. 돌인데 이게 왜 인기가 있는가? 북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일단 살기가 힘드니까 싸고 또 짜요. 경제적으로 효과성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처럼 다양한 음식거리가 반찬거리가 많아야 되겠는데 우리 북한엔 다양한 음식거리가 없으니까 10월 달부터 4월까지 다음에 4월, 6월까지 먹을 수 있는 걸 김치를 하고 염장을 해야 되고 염장식이 이제 장마당에 많이 판매되니까 이렇게 싼 소금을 가지다가 이렇게 먹는데 딱 보면 돌인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구매해가지고 내줄로 또 손줄고 지든지 발방아를 짙든지 해가지고 그 일정한 정도 립자를 조금 보드럽게 해가지고 그 방앗간에 가서 가루를 내서 쓰고 있습니다. 야. 네. 저희가 그 검은 돌소금을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직접 구했습니다. 네. 보죠. 와. 와, 어머. 이게 뭐야? 설탕인데요? 설탕 같은데? 이건 돌인데요? 저희가 그 검은 돌소금을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직접 구했습니다. 보죠. 와. 와, 어머. 이게 뭐야? 설탕인데요? 설탕 같은데? 이건 돌인데요? 아니 그 옛날에 그 있잖아요. 소금도 세라에서 보면 이거를 차돌이네, 차돌. 데펴서 다림질하고 이러잖아요. 아, 이건 돌이잖아요. 그래서 돌소금이라고 해요. 네, 돌이야. 돌인데 이거? 맛을 한번 봐봐. 짜. 군소금, 군소금. 구운 소금에 계란 있죠? 아, 그거다. 그러면 저기 죽염. 맛있어. 죽염. 계란 맛이야. 죽염. 죽염. 아, 돌에 무슨 맛이 있어? 맛있어요. 정제된 건 사타예요, 정제나. 짜짜짜짜. 근데 이상한 게 오래 안 가. 먹는 순간만 짜요. 아니야. 짠맛이 나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쓰죠? 여지껏 먹은 것 중에 제일 짜. 그러니까 정민우 씨, 이게 북한에서 그 돌소금 맞나요? 네, 근데 그렇게 막 고라롭지 않고 크고 작고만 있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많이 쓰는데 군대들은 그 겨울에 한 10월 달 되면 동기 김장을 해야 되니까 그때 물을 씻지 않고 그냥 뽑아서 그냥 한개 있는 재래야 맛있거든요. 근데 독이 없으니까 진흙구덩이를 크게 파가지고 집채만큼 파거든요. 그래 그때 무 깔고 이제 돌소금 뿌리고 무 깔고 돌소금 뿌리고 무 깔고 돌소금 뿌리고 막 메모리하거든. 그래 봄날에 3월 달에 탁 개봉하면 그 무가 죽도록 맛있다는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를 뜨거운 물에 끓는데 넣으면 녹아요? 그게 녹지 않아요. 녹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굴로 쪄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부드럽게 가루를 내다가 그걸 쓰는데 왜 이제 물에다 넣는다는가? 일단 색감 맞지 않나요? 그 음식할 때 그게 위생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걸 물에다 해서리 한 몇 번 막 씻어서리 그 더러운 그 시꺼먼 물을 빼요. 오. 이게 소금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소금은 바다에서 나오는 거고 이거는 탄광 같은 데서 캐는 맞지? 거예요. 아, 진짜? 같은 데서. 네. 대한민국에서 사우나 가잖아요. 그러면 맞아. 거기에 그 소금방. 그게 이거인 거예요. 강산에서 캐는 이런 거인 거예요. 오. 돌소금 중에서 이게 지금 제일 하급인 거고 그 이런 대리석 색깔 나는 맞아. 소금이 원래 많거든요. 그 맞아요. 약간 노란색 띠면서 우리 바닥에 이런 대리석 약간 투명에 가까워요. 그래서 아까 송이처럼 이렇게 까만 거는 이렇게 담가가지고 검은 물 빼고 그 짠 물을 갖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리면서 반찬 이렇게 먹는 거고. 네, 맞아요. 최진철 동무. 네. 이거 압니까? 친구 집에 가서 한번 먹어봤는데요. 저게 소금이 제가 본 거는 손톱 매디 하나만 하고 소금이 좀 누렇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먹으니까 목이 칼칼하고 진짜 짰어요. 근데 그 집에서는 그냥 이거 절구에다 빻아가지고 김장할 때도 쓰고 그리고 이게 좀 가격이 싸니까 저게 해산이나 시내 쪽에 나가면은 소금이 다 이렇게 정제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소금이 한 1,000원쯤 한다면 이건 한 800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추운 겨울에
필요한 거라는 거죠. 네. 김장할 때 가장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소금이 네. 필요한데 비싸니까 네. 요 돌소금은 꼭 필요한 것이다. 네. 돌수금 우린 물로 그 배추를 절이겠네요. 그렇죠. 짜고 싸고 하니까 그걸 사용합니다. 이게 소금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위생이거든요. 그렇죠. 네, 소금에 중금속이 들어있어도 안 되고 세균이 있어도 안 되고 그 깨끗한 소금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건데 사실 이거는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소금이 살면서 꼭 필요한 건데 세상에 소금을 이런 걸 먹는다니 좀 안타깝습니다. 석도전에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나아가자. 그토록 아끼던 우리 인민들이 왔습니다. 보천보 전투를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보천역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충성으로 받들어 모셔나가자. 비가 와나 눈이 와나 3살짜리가 이거를 부를 정도예요. 진짜 지겨워요. 주둥이죠. 요 입으로 요거 벌어 먹는 거죠. 너무 토가 나오겠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막 틀어막고 안 들어요. 한 400명씩, 300명씩 타니까 막 화장실을 못 보니까 창문을 열고 누가 이렇게 주로 노래를 부르긴 하지만 필요할 때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여자 방송원들 같은 경우에는 걸리는 여자들이 제일 많거든요. 생존 전투, 북한 지옥의 겨울. 오늘 굉장히 추운 아주 살벌한 겨울을 나는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추운 날씨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추운 마음이라도 좀 녹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좀 더 안 좋은 소식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아서 더욱 제재 조치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더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 올 것 같은데 참 핵만 포기하면 참 많은 혜택, 조건들이 있을 텐데도 그걸 그렇게 포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겨울밤에 맞게 우리 주연 씨 기타 연주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